모든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하면 신고 들어와라 했는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잖아요. 주된 부분을. 그러면 이제 임대차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상 용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실제 주거용으로 씁니다. 그럼 조건에 충족한다면 신고 들어가야 되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임대차 계약 신고 들어간다. 대신 모든 임대차 계약 신고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 그 신고 대상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신고 대상 계약은 지금 우리 교재 거기 388쪽을 보세요. 이 부분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388쪽에 대상주택이란 말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 또는 월차임이 있고 그 밑에 지역이 있죠? 그래갖고 자 보겠습니다. 먼저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정리하시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 주택을 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실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래갖고 작년 시험에서 이걸 첫 번째 물어보면서 이것부터 물어봤죠.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 지금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특별시 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예요. 그다음에 시에 있는 주택, 그다음에 군에 있는 주택인데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과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입니다. 광역시에 군이 있죠. 우리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있죠. 옹진군도 있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있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비장군이 있죠. 광역시의 군들 포함이고요. 경기도에 군이 있죠. 가평군, 양평군. 좋습니다. 거기 있는 군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군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 그러면 대상 지역이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시에 있는 주택은. 그럼 시라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대도시가 있죠. 구북시에는 홍보했죠. 대도시. 특례시도 있다면서요. 특례시. 용인, 창원, 수원. 4개인가 되는 거. 고양시. 100만이 넘는 도시들. 특례시. 그러면 시에 있는 주택은 특별시든 광역시든 대도시든 소도시든 뭐 특례시든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있는 주택인데 군에 있는 주택은 어디만 사실은 경기도만이죠. 광역시는 군이 당연히 들어가니 시에 들어가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 군에 있는 주택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금액은 얼마냐? 보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했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예요. 이게. 그래서 이상이냐 이하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건 기억을 하세요.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이죠 지금. 또는에 동그라미 쳐놓고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숫자는 63으로 기억하세요. 63. 보증금이 6천을 초과했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거나 이러면 대상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따져볼까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이었거든요. 임대차였어요. 임대차였는데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0만 원이었어요.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죠. 월세가 넘겼죠 지금? 대상입니다. 자,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가평군인데 보증금 7천에 월세가 20만 원이었어요.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 보증 7천 넘겼죠? 자, 이렇게 되고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목포시 주택으로서 보증금 6천에다가 월세가 50만 원 있었습니다.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목포시니까 대상이죠? 대상이고 세가 50만 원 넘겼죠? 이건 30만 원 넘겼죠? 그러니까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고 네. 충북 보은군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보은군 주택으로서 보증금 8천이었습니다. 월세가 50만 원 있었어요.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맞죠? 보은군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6, 3이다. 시에 있는 주택은 모두 대상.
그 다음에 군에 있는 주택은 경기도와 광역시 있는 군만 대상이다. 감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절차는요, 절차는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이에요. 30일 내에 신고라. 그러면 신고 기한은 지금 현재 거기 390쪽에 아닌가? 390쪽이 아니고 변경 해제네. 신고 기한은 거기 6번에 있죠, 6번. 388쪽에 6번. 찾았어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액 체결로부터 며칠? 30일. 밑줄 그으시고요. 주택 소지 권할 신고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신고관청은 지금 주택 소지지 C군 구청장을 말하죠. 여기서는 조례로다가 읍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읍면 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윤용은 거기 위임 신고라고 그래 이거 거기 옆에 페이지 있죠. 389쪽에 양보라 8번 찾았어요? 읍면 동장한테 신고관청이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 다음에 이거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당사자가 공동신고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럼 우리 개공한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누구다? 거래 당사자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는 개공이 아예 언급도 안 됐죠. 그래가지고 387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당사자 신고라고 돼 있죠, 지금.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개공한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이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면 개공한테 신고 의무가 발생됐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중개업법에. 그래서 신고 의무를 우리가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다가 우리가 떠안았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제도들 있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모두 개공한테 신고 의무가 없어요. 모두. 유일하게 지금 신고 의무가 강력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근데 우리가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당사자가 해야지. 맞죠? 우리가 중개를 했다고 해서 중개 보수는 중개한 대가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가가 아니에요. 맞죠? 우린 상인으로서 일을 하면 보수를 받아야 되죠. 아니면 국가가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해줘야지, 풀어줘야지, 뭐를. 맞죠? 그래야 맞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신고를 세무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완전 땡 잡았는데 개공이 다 신고해 주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그냥 잘못하면 500만 원, 3천만 원,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손님들한테 엄청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온 제도는 우리가 전부 다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개공한테 의무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해지 신고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개공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건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개공이 임대차 계약 신고하려면요. 당사자, 임차인, 임대인한테 위임장 받아야 돼요. 위임장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중개했잖아요. 그럼 신고 대상이 다 되겠죠, 지금. 6천만 원, 30만 원 다 넘기죠. 웬만하면 넘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한테 그러죠. 동사무소 아니면 임대인한테 동사무소 한번 들러갖고 계약서 주고 오십시오. 그리고 카피본을 줘요. 그래갖고 이거 계약서 내면 그냥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개공은 위임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때 신고할 사항이 문제일 거예요.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 신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재, 거기 388쪽에 맨 밑에 있죠? 양괄호 7번.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유독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거는 이 저자께서 내 책을 참조를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왜?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제도가.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 사항인데 이 임대차 계약 신고 사항 역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얘기 아닙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이 이거라고 그랬죠.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똑같죠, 이거. 누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해야 되겠죠. 이게 법인인지 뭐 비법인인지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임대차 목적물 신고해야 되겠죠. 어떤 부동산을. 그다음에 얼마에 보증금 또는 월차임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언제 계약 체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계약 기간이 들어간다는 게 특이해요. 거기 4번에 계약 기간 있죠. 밑줄 쫙. 임대차 계약이니까 계속적 계약이니까 당연히 계약 기간이 들어가죠. 계약 기간 들어가고 그 밑에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라고 돼 있죠. 밑줄. 만약에 갱신계약이었잖아요. 그럼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요게 신고사항이었다. 요게. 그러면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그냥 듣습니다, 이제.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와 아주 비슷한데 이것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문 신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요 방식이에요. 물론 신고자는 방문 신고할 때 신분증 내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고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똑같아요. 똑같고 일방이 신고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이거 다 똑같아요. 똑같고 일방 제출 방식과 계약 제출 방식을 이거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그럼 일방 제출 방식이 뭐냐면 일방 제출 방식이 그 임대인이 외지인이 많죠. 우리. 주택 소재지에 사는 게 아니고 외지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방 제출 방식이 임차인이 그럼 이금 1루 이사 올려는 거죠. 그럼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일방이 신고서를 써요. 신고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얘기죠. 신고서에다가. 그래갖고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증 사본 같은 걸 첨부해요. 계약이 체결된 증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내면 신고 공동으로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죠, 지금. 일방이 신고하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방이 하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 계약서 제출 방식도 인정했죠. 그럼 계약서 제출 방식은 뭐냐면 이게 그냥 계약서 한 장 갖다 주면 끝이란 얘기죠. 간단하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했거든요. 대신 이 계약서가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있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돼 있는 계약서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계약서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이 방식이 없죠. 일방 제출 방식도 없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계약서 제출 방식 신고가 있었어요. 처음에 도입을 할 때, 2000년도에 도입을 할 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가름한다. 요 규정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요 규정 지금 삭제됐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무조건 써내야 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대행을 누가 많이 했냐면 법무사가 많이 했어요. 법무사가. 왜 법무사가 대행을 많이 했냐면 법무사가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하면서 신고필증 첨부돼야 되거든. 그래갖고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갖고 대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고서를 쓰자면 법무사가 나한테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알 리가 없죠. 신고 작성용을 쓰는 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약서 제출 방식이 인정되니까 법무사가 계약서 원본 어차피 받잖아요. 등기권리증 만들려면 원본이 있어야 되니까 계약서 원본이. 그죠? 그래갖고 이 계약서를 차곡차곡 모아 한 달 동안. 그래갖고 우리 담당 공무원 있잖아요. 6시에 칼퇴근하려고 오늘 여친하고 약속도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칼퇴근하러 5시 반부터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법무사가 5시 40분에 와가지고 계약서 10통을 던져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신고필증을 지첩시 발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당시만 해도 즉시였어요. 즉시. 그럼 즉시하고 지첩시 뭐가 빠르다고? 즉시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 연친한테 이제 바가지 긁으면 뻔하고 6시 칼퇴근 틀렸죠? 틀렸습니다. 이거 다 입력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선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 우리 칼퇴근해야 된다고. 지금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들 칼퇴근 안 하면 목 자르겠다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진 않았나? 칼퇴근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계속 일선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계약서 제출 방식을 삭제합니다. 이거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즉시였던 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직접시로.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로 이래서 바꾼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 도입을 하면서 계약서 제출 방식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신고서 안 쓰고 그냥 계약서 던져주면 끝이란 얘기예요. 물론 던져주면 안 되고 공무원한테 잘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때 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